차례상에는 어떤 음식을 올리시나요? 요즘은 부모님이 살아생전 좋아하셨던 음식들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아하시던 음식이더라도 절대로 올려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복숭아인데요. 복숭아는 그 특유의 향 때문에 예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효과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복숭아를 제사상에 올리면 조상님의 혼령까지 쫓아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차례상에는 조상님들께 바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는데 이때에는 올려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제사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은 조상님을 공경하고 가족의 전통을 지키는 중요한 예절입니다. 오늘은 차례나 제사상에 꼭 올려야 하는 음식과 피해야 하는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사상에 반드시 올려야 하는 음식 첫 번째는 밥과 국이다. 밥과 국은 한국 전통 식사의 기본 구성이다. 밥은 우리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으로 밥이라는 단어 자체가 식사를 의미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차례상에 밥을 올리는 것은 조상님께 일상적으로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공양을 의미한다. 밥은 흰 쌀밥으로 준비하여 상에 올리는데 이는 풍요로움과 청정함을 상징한다. 쌀밥은 땅의 풍요로움을 의미하며 조상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가족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차례를 지내는 과정에서 밥을 정성스럽게 지어 올리는 것은 조상님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국은 밥과 함께 한 끼 식사를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주로 맑은 소고기 무국이나 조기국 등을 사용한다. 국은 음식을 부드럽게 먹을 수 있게 하여 조상님들이 드시기에 편리하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밥과 국은 차례상에서 가장 신성한 음식으로 여겨진다. 밥과 국은 차례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조상님을 향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다. 제사상에 반드시 올려야 하는 음식 두 번째는 밤이다. 밤은 제사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밤나무는 땅속에 밤토리 씨밤인 채로 달려있다가 밤에 열매가 열리고 난 후에 씨밤이 썩는다. 이는 우리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것과 우리와 조상님과의 영원한 연결을 상징한다. 이런 이유로 밤나무로 된 위패를 모시기도 한다. 아이가 성장할수록 부모는 밤의 가시처럼 차츰 억세었다가 품 안에서 나가 살아라고 하며 밤송이처럼 쩍 벌려준다. 그렇게 독립을 시킨다는 것이다. 밤은 한 송이의 씨밤이 세 톨이니 왕을 보좌하는 삼정승을 상징한다. 부모님의 은혜와 조상님의 은덕을 기억하는 자손들의 정성을 담고 있으며 이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면 조상님의 큰 덕을 받게 된다 하였다. 제사상에 반드시 올려야 하는 음식 세 번째는 배이다. 배는 제사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배 껍질이 누런색인 것은 황인종을 상징하며 또한 오행에서 황색은 우주의 중심을 나타내며 흙의 성분인 것이다. 이는 민족의 긍지를 상징한다. 배의 속살이 하얀 것은 백의 민족을 상징하며 순수함과 밝음을 나타내고 제물로 사용된다. 배는 씨가 6개여서 육조의 판서를 의미한다. 이는 우리의 근본을 잊지 않고 가문을 귀하게 여기는 자손들의 정성을 담고 있으며 이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면 육조 판서와 같은 크게 출세할 사람이 되도록 조상님이 돕는다 하였다. 제사상에 반드시 올려야 하는 음식 네 번째는 감이다. 감은 제사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감만은 그렇지 않다. 감의 씨앗을 심으면 감나무가 아닌 고용나무가 난다. 그래서 3년에서 5년쯤 지났을 때 기존의 감나무를 잘라 이 고용나무에 접을 붙여야 그 다음 해부터 감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는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과정에는 생가지를 칼로 째서 접붙일 때처럼 아픔이 따른다. 그 아픔을 겪으며 비로소 하나의 인격체가 될 수 있다. 감나무는 꺾어보면 아무리 크다 해도 열매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나무는 속에 검은 신이 없고 감이 열린 나무는 검은 신이 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우는데 그만큼 속이 시커멓게 상하였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자식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정성 들여 감을 제사상에 놓는다. 감은 씨가 8개여서 팔방백을 뜻한다.
제사상에 감을 올리면 조상님께서 큰 복을 내려 출세하고 팔도 관찰사처럼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하였다. 제사상에 반드시 올려야 하는 음식 5번째는 대추이다. 대추는 제사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추나무는 암수가 한 몸으로 한 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히며 꽃 하나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고 나야 꽃이 떨어진다. 헛꽃이 절대로 없다는 말이다. 이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추는 통시로 절개를 상징하며 순수한 혈통과 자손의 번창을 기원한다. 또한 대추는 붉은색으로 임금님의 용포를 상징하며 씨가 하나이고 열매에 비해 그 씨가 큰 것이 특징이다. 이는 왕을 의미하며 조상님의 혼백을 왕처럼 귀히 모신다는 자손들의 정성을 담고 있다. 그래서 예로부터 대추를 제사상에 올리면 왕이나 성현이 될 후손이 나오는 큰 복을 받는다 하였다. 이처럼 제사상에 반드시 올려야 하는 4가지 과일인 조유리씨는 입신양명을 떨치고 가문을 일으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리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예로부터 제사상에 올리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은 무엇일까?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금기 음식 1번째는 막걸리이다. 명절 제사나 기제사에는 탁한 것과 찌꺼기가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그렇기에 막걸리는 절대 신성한 제사상에 올려서는 안 되는 술이다. 탁하고 찌꺼기가 남아있는 막걸리는 후손의 삶을 흐리고 탁하게 만들며 찌꺼기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에 그러한 것이다. 제사상에 올리는 술은 반드시 순수한 쌀로 빚은 곡주여야 하며 경건하고 맑은 청주 같은 술을 올려야 한다. 제사에 올리는 음식 역시 그 무엇이라도 맑고 담백한 것을 올려야 하며 그래도 혹시 몰라 가장 위에서 떠서 올리는 것이 예의이다. 혹시 지금까지 편하게 막걸리를 사서 제사를 지냈다면 이제는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모든 술이 다 같다고 말하며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찌꺼기가 내려앉는 막걸리는 일상에서 즐기는 술일 뿐 정성과 의미를 따져야 하는 제사상에는 절대 올려서는 안 되는 술임을 꼭 명심하자.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금기 음식 2번째는 복숭아이다. 이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 과일이다. 그래서 무당이 굿을 할 때나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하여 푸닥거리를 할 때에는 복숭아 나무 가지를 사용하곤 한다. 봄에 복숭아 나무가 가장 먼저 태양이 품고 있는 양기를 최대치로 흡수하여 머금고 간직하고 가지를 뻗기 때문에 무당들은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가지만 사용했다고 한다. 그래서 복숭아가 상에 올려지면 조상님들의 혼이 못 온다는 말이 있다. 또 털 달린 것은 부정하다고 해서 최고로 좋은 것만 올리는 귀한 제사상에는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한다. 과거 우리 고택들 어디에도 집안에 복숭아 나무가 있는 경우는 없다. 또한 풍수지리에서도 복숭아 나무 근처에는 절대 묘를 쓰지 말라고 한다. 조상님들의 혼이 우리를 만나러 올 수가 없고 절대 우리에게 어떠한 복과 운을 줄 수가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아무리 복숭아를 좋아하셨다고 하더라도 절대 제사상에는 복숭아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금기 음식 3번째는 끝 글자에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이다. 치자로 끝나는 꽁치, 갈치 등은 하급 어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조상님에 대한 예의로 최상의 음식을 대접해야 하는 귀한 제사상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예부터 대량으로 몰려다니는 생선을 가장 흔하고 천한 생선이라 여겨왔다. 또 치자로 끝나는 생선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하여 이것을 제사상에 올리면 그 후손이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형제와 가족 간의 불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또한 가물치, 장어와 같이 비늘이 없는 어종도 부정하다고 여겨 삼가야 한다. 반면 조기, 민어, 숭어 등은 고급 어종으로 여겨 제사상에 주로 사용된다. 이처럼 과거에는 생선 중에 비늘이 있고 또 대량으로 잡히지 않는 생선을 최고급으로 여겨 이 생선들을 제사상에 올림으로써 조상을 대우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했다.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금기 음식 4번째는 붉은색의 곡물이다. 붉은색 국물에는 대표적으로 팥이 이에 해당한다. 동짓날에 팥죽을 먹는 이유는 음기가 가장 강한 날에 양기를 보충하기 위해서이다. 동지는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날이다. 이 붉은색 곡물인 팥은 귀신을 쫓는 양기가 강한 음식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동짓날에 팥죽을 끓여 나쁜 귀신을 물리치고 집안의 평안을 기원했다. 이렇게 팥은 귀신을 쫓는 음식이기 때문에 팥시루떡이나 팥탕금이 들어간 떡은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것이다. 귀신을 쫓는 부적을 붉은색으로 만드는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 이렇게 붉은색이 들어간 음식은 과일을 제외하고 무조건 피해야 한다.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금기 음식 5번째는 마늘과 고추이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마늘을 음욕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여겨왔다. 단군 신화에서도 마늘은 곰을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강력한 약초로 양기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오늘날에도 마늘을 먹으면 정력이 강해진다는 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 이렇게 강한 양기를 가진 마늘을 제사상에 올리게 되면 음기를 가진 영혼들이 다가올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조상님들을 쫓아버리는 음식이 되는 것이다. 고추 역시 마찬가지다. 장례식장에서도 귀신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듬뿍 넣은 육개장을 먹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이외에도 부추, 달래, 미나리, 후추 등 강하고 자극적인 것 역시 같은 이유로 제사 음식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오늘은 제사상에 올려야 하는 음식과 올리지 말아야 하는 음식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조상님께 바치는 제사상은 예로부터 내려온 전통과 예법에 따라 정성껏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차리는 행위가 아니라 조상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제사 음식은 조상님께 올리는 공양으로서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하며 올바른 예법을 지키는 것은 조상님께 대한 예의를 갖추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또한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에는 각각의 의미와 상징이 담겨 있어 이러한 전통을 지키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제사상에 올리지 말아야 할 음식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거나 예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를 지키는 것은 제사의 격을 높이고 조상님께 대한 공경심을 온전히 전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제사상을 준비할 때는 음식 하나하나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조상님을 모시는 자리인 만큼 전통을 존중하고 올바른 예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며 이것이 바로 조상님에 대한 진정한 공경을 표현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상 준비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의 뿌리를 되새기고 가족 간의 화합과 조상님에 대한 존경심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올바른 예법을 따르는 제사 준비는 후손들에게 전통과 가치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상님과의 소통의 장이자 우리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